사망 진단서를 받아보셨는데 사망 사인이 폐렴으로 적시된 경우 여러분들은 보험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폐렴이 질병이기 때문에 질병 사망, 일반 사망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보험손사는 단순히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상해사망 보험금 분쟁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영상에서는 상해사망 보험금 분쟁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유형 사망 사인이 폐렴으로 적혀져 있는 경우 왜 이렇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지 각 유형별 사례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는 이 사안에 대해서 나름 명확한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 폐렴은 질병입니다. 따라서 상해 사망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겉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사망 결과만 보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상해 사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망 진단서상의 사인도 중요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경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알지 못하면 대부분 상해 사망 보험금 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70대 남성이 집에서 낙상사고로 대퇴부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거동 제한이 있어 장기 입원 치료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폐렴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망 진단서상의 사인은 폐렴, 보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절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폐렴으로 사망하셨네요. 하지만 보험손사는 이렇게 봅니다. 사고 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독립보행이 가능했고 사고 이후에 수술 및 장기 입원 치료, 거동이 제한되어 폐기능의 저하로 인해 폐렴이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이 경우 사고 후 신체기능 저하, 폐렴, 사망의 이 연결고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으면 상해 사망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교통사고 사례입니다. 사고 후 뇌손상으로 의식 저하가 발생이 되고 삼킴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흡임성 폐렴이 발생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진단서상의 사인은 폐렴, 보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렴은 질병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폐렴은 우연히 생긴 질병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뇌기능 손상, 연화장애 발생, 흡인성 폐렴이 발병해서 사망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해로 인한 합병증 사망으로 충분히 상해 사망으로 보험금 다툼을 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사고로 척추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일상생활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폐질환이 악화되어 폐렴으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보험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존 질병이 원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사고가 없었어도 같은 시점에 사망했을까? 사고 이후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다면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상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사망 진단서에 폐렴 한 단어만 봅니다. 하지만 상해 사망 판단에 있어서는 사고 발생 시점, 사고 이후 신체 기능 변화, 입원 및 치료 경과, 폐렴이 발생한 원인들에 따른 전체적인 경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망 진단서상의 사인이 폐렴으로 적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해 사망이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폐렴은 사망의 마침표일 수는 있어도 최초 원인은 아닙니다. 사고 이후 폐렴으로 사망했다면 그 사이 과정이 상해로 설명될 수 있는지 전문가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상해사망 보험금 분쟁 시리즈 사망 진단서상의 사인 폐렴으로 적혀있는 경우 왜 분쟁이 발생하는지 구체적 사례별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사안을 보시고 비슷한 사안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 문의 주시면 저희 무료 상담으로 꼼꼼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